제가 잘 아시다시피 공직진입 근무하면서 제일 외로운 게 의사소통이 일반 사람들하고 안 된다는 거. 특히 우리 연구소 내에서는 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개성마다 자기 전공마다 또 같은 전공 분야라도 개성이 있게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소장이 한마디는 그렇게 따라야 돼. 그것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조합장을 하면서 이제 이 칼럼을 제밀보고 제밀보 한 17년 썼는데 같은 내용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력의 한계. 그거를 이제 해서 조합장 그만두면서 한 5년 전부터 주역이라는 책이 있다고 해. 사서삼경의 역경이라고 해. 그것이 인문학의 원칙이라 원리. 그걸 공부해야 인문학을 공부해. 그거를 공부하고 다음에 이제 명리학이라고 사주상담이라고 있어요. 그걸 한 4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심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처리를 우리가 몇 방법으로 가는데 그 처리를 하는 거를 우리는 그것만 배웠지 왜 이 처리를 해야 되느냐까지 장부에서 나오는 거야. 내 생각이 들어갔느냐, 객관적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진흥청에서도 열심히 연구는 하는데 그 빛을 못 보는데 인문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이거 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1시간 반에 끝나려고 하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이랑 그대로 갔다 오시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문물을 겸비한 의무자상이다. 문물을 겸비한 거는 옛날 이순신 장군이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는 인문학을 공부하는데 주역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것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진흥청 자체 내에서 전략을 못 만든다고. 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현명해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감귤의 전공인데 이 감귤의 영역, 온난화의 전공인데 영역을 확대시키려고 할 때는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기가 퇴임을 할 때도 뭔가 씁쓸한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늦었지만은 한 번씩 했으면 하고 이제 공부를 해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은 건가. 이것이 뭔가? 됐어. 걸어온 길은 뭐 처음이니까 하는데 내가 이제 고려대학교 강사하고 다음은 한국과학재단에서 내가 제일대학교에 있다가 여기 와서 한국과학재단의 교수 요원들을 교환 교수로 외부로 파견시키거든. 그래서 내가 한 1년 정도 됐나? 그때 내가 응시하니까 합격해버렸어.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제 신입생이 합격해버리니까 난리가 났었다고. 그리고 또 동경대학에 또 해버렸다. 지망해버렸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 여기 갔다 오면서 나 인생이 바뀐 거라. 우리가 보는 연구자산하고 일본에서 보는 것이 선진국이 보는 거고. 다음은 이제 제이학 교수, 겸임 교수도 해보고 조합장이 되고. 다음 이하. 나 원예원 33인 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대학원에 이제 뭐냐면은 인문학 강의를. 왜 우리 100세를 사느냐? 왜 우리가 100세 살아도 지루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세, 60세까지 사는 걸 직장 다니는데 그 이후의 삶은 대비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가 짧아놓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지? 어느 건 누르라고? 아래 누르는 거 아니에요? 위에 거? 저 성공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성공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공이란 말은 일일성에 공을 들인다. 내 연구 결과가 상대방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성공한 겁니다. 우리 성공하면은 뭐 연구관 되는 것도 소장 되고 뭐 국장 되고 이것도 성공이지만은
자기의 연구하는 말을. 그래서 여기에 성공이라는 건데 적구지공이라고 있는데 그 뜻을 해보면은 두텁게 쌓인 공력. 그러니까 상승하는 동력이 극점에 이르러 멈추는 순간 존재 차원의 급변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이 두텁게 쌓인 공력이 실현되는 순간 내가 자연이 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부 한 5, 60세 정도만 되면은 이게 전부 내가 전부 되는 거야. 이제 그때 만약에 내가 대학 교수면 제자들한테 막 몰려들고 연구업적인 논문 팍 쏟아지고 그냥 그렇게 쌓여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못했다는 게 저도 좀 그래서 이제는 새로워진 지식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험으로 이루어진 지식 체계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게 자연계의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짐이 드러나기 전에 그 형상을 성인들이 보고 제가 공연처럼 어떤 전략을 짠다든가 그렇게 그 눈에 드러나 누구나 보이는 것이 현상이다. 현상인데 형상은 조짐 또는 징조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조짐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 결과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세계가 열리고 펼치게 되어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지식으로는 예견하는 것은 물론 해결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보니까 감귤이 온난화 대응해서 이상낙과 이거는 우리 여름철 고온되면 이상낙과가 예견됐었는데 전부 낙과가 돼버리고 열거가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주권으로서는 이제는 한계가 와버린 거지. 이제는 한계가 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미래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여기는 뭐냐면 온난화 아직 산업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귤 산업이라면은 새롭다 말만 해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졌다. 이 감귤 산업에 새로워진 감귤 산업이라고 표현해서 좀 맞을 것 같다면 우리가 지금의 탁상 정책이나 탁상 공론으로 해온 거는 왜 실패를 하냐면 자기만의 만드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지식이지 다른 사람의 책을 읽거나 들은 지식은 간접 경험이라 직접적인 지식은 자기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리가 탁상 공론, 탁상 정책이 아닌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탁상 정책 공론이라는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행착오만 계속 되풀이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내 업적인 직장 내에서 공이 있지만 밖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귤 세계라는 것을 알고 여기 와서 처음에 듣게 됐는데 감귤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내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야. 나는 전문가인데 대한민국 1등 감귤같이 대한민국 1등이 만이나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전혀 과거의 후진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후진적인 전문성으로는 선진적인 활성성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해를 바라보고 감탄하고 다 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기 앞에 있는 그 해를 내년도 2024년도를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나한테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고전에서 이제 다 설명하고 있는데 날로 새로워지고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내용은 위정자, 통치자를 위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는 시민들이 지도자를 보기 때문에 시민이 알아야 지도자가 잘 알겠는지 안 알겠는지 이렇게 되는 세상이었거든. 이제 누가 배우고 누가 알고 내가 먼저 우선으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면 민주 시대이기 때문에 사업이든 기업이든 리더라면은 새로워지는 일, 내가 원래는 뭔가 했는데 새로워진 일에 연말에는 뭔가 새로워졌다는 일에 종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생존이 터져진 세계가
계속 변화를 거듭하면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새로운 곳으로 계속 이행하는 것을 운동을 우리는 변화라고 한다. 그냥 변화와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세포가 계속 우리가 어린애기에서부터 성숙 단계에서 나중에는 노화 단계로 하는 것처럼 계속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포가. 그러면은 지식도 그렇게 이게 변하는 거야. 이게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허물들 빨리빨리 벗어주고, 옷도 어린애기 옷을 못 입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청소년 옷을 못 입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벗어져 있고, 새로운 옷을, 노인은 노인답게 또 새로운 패션, 그런 옷을 입어줘야 되는 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유로든 앳집에 안주하고 있으면 죽는다. 뱀만 그러냐. 세계는 변화하는 것에 따라 이념이나 가치관도 바뀌지 않으면 이념이 주인도 따라서 또 뒤뜬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념이다 뭐냐면은 이론이다 지식이라는 것도 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도태될 수 있고 또 다시 그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 또 그걸 펼칠 수도 있고 그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미래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과거의 주제들로 채워지는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을 한 기자는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보는 과거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있다.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도 멈춰서서 변해가는 습관만 갖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창의적인 번영을 갖다 주겠는가? 행복도 자유도 사회에 대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가 그래. 지적 활동에서 내가 만족한 것이 행복이지. 내가 돈 많고 오늘 배고픈 걸 해결했다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건 후진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감각적으로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해석과 설명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2차적으로 상승시키는 게 행복이라는 거야. 내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것이 바로 지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지적 행위라는 것은 만져지고 보이는 것을 접촉하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지고 보여주는 것 다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고 문명을 건설하게 되고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곳에서 아직 해석되지 않고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는 미래의 세계로 가려는 그 활동이라는 거죠. 그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미 있는 것을 다루는 지적 행위를 대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 민원용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건 지식 아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나를 거쳐서 나가는 건 아니야. 나가 지금 오늘까지 연구를 하는 준비 태세를 갖추려고 그걸 이제 내가 밤늦게 공부하면서 시험에 합격하려고 어떤 공부 시험 합격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 시험 합격하면 그거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안 돼.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왜 사람이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합격하면은 편수만도 나는데 왜 직장에 가서 변수만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이미 있는 것 안에서 아직 나에게 해석되지 않고 포착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어떤 동물적 충동이 있을 때 나오는 지적 활동을 질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문화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데 영농 활동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이 영농 활동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화 활동은 문화인들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가 나한테 이득이 되고 제3자한테 이득이 되고 그것이 선진국이에요, 우리 앞으로. 그래서 이제 나 생각에는 농촌진흥청도 농촌진흥 농촌 문화청으로 가야만이 이것이 흡수가 돼야만이 모든 것이 그 세계의 흐름을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나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 인문계, 자연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게 되면은 그 인문계의 대표적인 학문이 사회과학하고 자연계는 공학이라고. 공학이가 됐는데 그 보면은 지금의 농과대학이 어서져버리고 생명과학대학 이제는 고려대학교에서 농학과가 생태환경공학과 바뀌어버렸어요. 원예과도 원예장학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혼돈스럽게 되고 있지. 한국 자체가 이게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걸로 가, 이걸로 내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보이게 잘 안 나와갖고 보이고 만져지긴 구체적인 것을 그저 소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를 설명하는군요. 내가 꼭 소유해야 된다, 책도 많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읽는 책이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이 책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서 이건 이런 책이다 개념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지식학이다라고 이제 하고 구체적인 현상 세계를 현상계 경험세계라고 하는데 현상계를 설명하는 지식계를 추상세계.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철학자들이 만들었거든. 이상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이 현상 세계를 접촉하는 인간의 능력을 감각이라고. 우리 감각은 안 되거든. 처음에 우리도 지금 감각으로 시작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제 감각, 다음 경험, 지식 창출, 탁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밑에 보면은 감각과 사유는 매우 밀접하게 작동하지만 시선이 높이에서 보면 분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각적 레벨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능이다. 우리 기능공이잖아, 기능직. 우리가 기능직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근데 사유, 생각에서 비롯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건 예술이다, 예술. 사유 생각은. 그러니까 벌써 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기술 정도 우리가 되어야 과학의 원리를 도입해서 과학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유 능력, 즉 세계를 설명하는 원리, 규칙, 패턴 등과 관련된 쾌락의 추구. 그 예술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즐거움과 쾌락이 훨씬 높다. 우리 감각적인 쾌락은 에너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능력, 사유, 그런 능력이 예술적인 감각에 의해서 움직여줘야만이 내가 예술이 될 수 있지. 감각적, 우리가 뭐냐면은 감각적으로 펜을 잘 그린다면 화공이 그것뿐이야. 여기에 그 전체 그림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보던 연구 결과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이건 보면은 품종 육성이나 재배 방법에는 딱 이거 당도를 풀려고 하고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중간 단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기능과 예능이 단계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과 예술이 단계로 상승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일상의 삶을 감각적 쾌락으로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거나 자유를 추구한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싶어한다. 예. 그럼 우리가 모든 연구에서는 주체적인 거를 추구해야 되지. 대답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인재들은 과거에 살기 때문에 미래를 살기가 어렵다. 대답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인재들은 문화적 활동을 확장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문화를 다루고 재배치 하는 것에 더 열중한다. 대답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지금까지 없어. 나는 그 보고서를 나왔는데 그때 본 실적만 잡히면 영농 활동 영농 활동 나와도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는 단편적인 것이다. 이거는 획기적인 것이다.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실적만 내려 알아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 누가 이게 조금 볼 줄 없나 컴퓨터? 예를 들어